습관의 말들, 단단한 일상을 만드는 소소한 반복을 위하여. 김은경. 들어가는 말. 매일이 모여 내가 된다. 2019년 봄에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편집자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일해야겠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좀 놀겠다는 포부가 지금 논다는 소문이 되고 노느니 이용과 한번 하는 연락을 한두 곳에서 받으며 어느새 외주 편집자가 되어 있었다. 우선은 좀 느긋하게 쉬어보자고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일거리가 들어오니 희한하게 초조하고 급해졌다. 영영 일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일자리도 일거리도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닥친 어려움이 일정주일이었다. 문어발식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두세 곳의 일만 받아서 하는 편인데도 어쩌다 보면 마감일이나 대기하는 시간이 겹쳐 엄청나게 바쁘거나 속절없이 한가해지는 일상이 되풀이되어 난감했다. 사정이야 그렇다 치고 일은 해야 하니 우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실 한구팅이를 사무실이라 생각하고 책꽂이와 책상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하루의 태반을 보내는 본격 거실 생활자가 되었다. 원칙도 정했다. 첫째, 아침 9시 거실로 출근해 저녁 6시 전에는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책상에 앉을 때는 단정한 차림새를 갖춘다. 처음의 원칙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뒤에서 차차 풀어놓기로 하고 그런 생활을 결심하면서 나의 화두가 된 것이 습관이었다. 사실 그때는 습관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저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매번 이게 뭐야?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생각하니 모두 습관 때문이었다. 그즈음 출장 온 조성웅 대표를 만났는데 그가 뜻밖의 습관의 말들 기획을 꺼내놓았다. 엄두가 안 나 일단 샘플 원고를 써보기로 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되었다.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전 습관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며 난감했는데 샘플 원고를 쓰면서 깨달았다.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습관이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습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졌다는 말은 되풀이하는 딱 그만큼의 시간을 어떤 행동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하루 24시간 중 얼마만큼이 습관적인 행동으로 채워질까? 이 문제는 언제 자고 일어나든 언제 일을 시작하고 끝내든 아무도 관여하는 사람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나는 닥쳐서야 알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나라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내게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습관을 없애고 싶은지, 어떤 습관을 남기고 싶고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꺼리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실 아직 100% 파악한 건 아니지만 원하는 습관과 없애고 싶은 습관이 있다는 것은 곧 바라는 모습이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어떤 모습이 나이기를 바라는지 이렇게 집중해서 헤아려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결코 허투루 여길 일도 아닌데 말이다. 이제와 생각하니 이 책의 원고를 쓴 덕분에 갑자기 자유로워진 내 생활이 그나마 좀 덜 흐트러지지 않았나 싶다. 자료조사 겸 습관과 관련된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꾸 죄책감이 들고 자책하게 되면서 일상이 반성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방종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반성 무드가 되어야 하나 싶어서 어느 순간엔 혼자 억울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을 만들려고 또 어떤 습관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다. 결심하고 실망하고 체념하다 반성하게 되는 습관 형성 과정을 반복하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다. 유성용 작가는 다방기행문에서 아무래도 인간은 나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나 아닌 다른 것이기를 꿈꾸지만 끝내 나로 죽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다라고 했다. 나는 인간이 평생토록 나 아닌 다른 것을 꿈꾸는 것도 좋고
끝내 나로 죽는 우스꽝스러운 존재인 것도 좋다. 이 책에는 좋은 습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한 실천법은 없다. 대신 매일이 모여 만들어지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는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만의 루틴을 마련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가꾸겠다는 다짐이다. 김교석, 아무튼 계속.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다. 몇 군데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 교정 교열 작업을 하거나 아예 책 한 권을 통째로 받아 책임 편집을 맡거나 그때그때 조건에 맞추어 일한다.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며 세운 원칙이 있다. 작업이지만 출퇴근 시간을 정해 노동시간을 일정하게 지킨다는 것과 작업 공간인 책상을 둔 거실로 출근하며 스스로 정한 퇴근 시간까지는 방에 가서 쉬는 일이 없도록 공간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짓자는 것이다.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전자의 결심은 대실패로 끝났다. 공간의 경계는 지켜지는데 시간의 경계를 지키기는 너무 어려웠다. 북튜버로 유명한 겨울 서점의 김겨울 작가는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출퇴근이 없다는 것이고 사실 가장 큰 단점은 퇴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폭풍 공감한 말이다. 출간 일정에 변동이 생겨도 그 원인이 내가 되고 싶지는 않은 마음에 나의 노동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새벽은 물론 평일과 주말 구분도 없이 확장되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운영하는 내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에 실망했고 내 일상을 지키지 못한 것에 또 한 번 실망했다. 이런 실망을 거듭하며 시간에 허덕이다 보면 금방 지칠 것만 같아 시간 운영에 대한 자세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제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고 싶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 같은 일을 위해서도 수시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였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것만 보고 이것만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선택도 대개는 비슷한 잣대에 따라 반복되는 습관과 같다. 결정의 순간 우리의 선택 프로세서는 매번 비슷한 루틴으로 작동한다. 우리의 안타까움과 후회는 그래서 늘 비슷한 색깔을 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존 드라이든. 국민학교 4학년 때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선진국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놀았던 자리에 절대 쓰레기를 안 남긴다. 바로바로 치우니 쓰레기가 아예 쌓이지 않는 거지.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때만 해도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에 충실하던 어린이라 그 말씀에 얼마나 경도되었든지 청소를 잘하자가 아니라 아예 청소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옳다고 무의식에 깊이 새긴 것 같다. 의식적으로 치워야 할 일을 최대한 줄였다. 간혹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한 10여 년 1인 가구로 사는 동안은 더 그랬다. 방금 청소한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자주 청소를 하는 성실함이 아니라 한 번 청소한 것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미련함이 포인트다. 그렇게 하려면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행여 무엇을 한다면 그 즉시 정리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이 항상 깔끔할 것이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만약 즉시 정리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렇게 헝클어진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한동안은 청소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때의 그 최대한의 시간과 거의 비례한다. 그 최대한과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나는 다시 청소를 하고 그 공간을 또한 최대한 유지한다. 그 최대한의 한계를 넘으면 또 대략 이런 반복이 되풀이된다. 하여튼 내게 치울 거리는 아예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 습관이 생기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아버지는 훗날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니 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셨을 뿐더러 현재는 당신이 계셨던 흔적을 최대한 그대로 남기며 자리를 뜨는 습성으로 매번 엄마의 우라를 북돋는 중이시다. 습관의 말들, 단단한 일상을 만드는 소소한 반복을 위하여.